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뭐 시장이 폭락이 왔었죠. 시장 폭락. 그러니까 지수 폭락이에요. 시장 폭락은 아니고. 그래서 뭐 종목별로는 이제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크게 밀리는 그런 흐름이 왔는데, 우리는 이게 밀리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더 싸게 사려고, 어제 현금 30%에서 50%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대응을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회원분들 중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조금 더 흘리면 다 돌아옵니다. 지금 이제 폭락은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갔던 IT, 바이오, 주도로 폭락 중이다. 많이 올라갔으면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치에 무시해서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많이 빠져야죠. 그럼 IT는 어때요? 가치 측면에서 바이오보다 훨씬 건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살짝 고평가 구간에 있다 그래도 훨씬 건전하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오가 훨씬 많이 빠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빠진다? 이게 빠지면은 변동폭이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바이오는. 뭐 위로 막 200%, 300%, 400% 갔다가 밑으로 빠질 때는 한 70%씩 빠지고 80%씩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 막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종목별로 돌면서 만들어질 거라고. 여기에 대응을 하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면 수익을 크게 쌓을 수는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안 하는 거야. 근데 내일부터는 이번에 장이 좀 조정받고 하면 IT 바이오 위주로 이제 움직이는 장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게 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다음 달 1월달, 2월달쯤부터 이제 한번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못 올라갔던 종목들. 기존에 뭐 IT로 치면은 뭐 BH 미래컴퍼니 얘네는 끝났다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라젠,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끝났습니다. 자, 걔네들 말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반등은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거의 돌파하지 못할 거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이제 아직 숨도 못 쉬었던 애들이 많이 있어요. 실적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바이오는 사실 이건 손절 잡고 대응을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버리기 아까워서 대응을 하는 거 굉장히 작은 비중으로 계좌 5% 미만 그 비중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종목별로 대응을 할 거고, IT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해야 돼요. 지금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진짜 장기 보유해야 됩니다. BH, 무슨 뭐 인터플렉스, 뭐 그런 종목들은 인터플렉스 뭐 하한가 맞고 뭐하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먼저 이제 하한가 맞고 뭐하고 한 건데, 가치 측면의 문제는 아니었죠. 그런데 다른 종목들, 그게 만약에 인터플렉스가 바닥에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 구간까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비싸요. 더 많이 빠져야죠. 이제 BH라든가 무슨 지금 뭐 굉장히 뭐 바닥에서 1000% 이상 올라왔던 종목들은 이게 1000% 이게 100%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2000%, 3000%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상승 탄력은 한 100%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빠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꼭지 잘못 물려버리면 지금부터 빠질 수도 있고 이제 100% 위에서 꼭지가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꼭지가 잡혀버리면 10년 동안 못 갑니다. 10년 동안 바닥 만들어요. 그걸 숱하게 봐갖고 그거는 매번 적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세력은 아무거나 매집해서 끌어올리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잔돈 세력들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지 같은 종목들만 매매하니까 그런 거예요. 뭐 적자가 뭐 어마어마하고 망할 기업들, 그런 기업들만 매매하니까 그건 이제 설거지 세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잔돈 세력들. 뭐 10억에서부터, 이건 이제 10억 정도 뭐 규모가 무슨 뭐 한 100억 미만 단위는 이제 동호회라 그러죠. 이제 좀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세력 차트 좀 봐주고 무슨 뭐 했던 알바 같은 거, 보통 이제 세력 차트 봐주고 이런 알바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월에 한 1000에서 5000 정도 줘요. 세력이 이제 돈 이제 집어넣은 애들이. 그러면은 보통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계좌 다 돌려놓고 뭐하고 하니까 차트 만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차트 좀 볼 줄 아는 차트쟁이들이 이제 달라들어서 이제 마지막 구간에 실력 좋은 애들 빨고는 다 물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잔돈 세력들이 하는 게 설거지예요. 기업이 예를 들어 대주주 끼고 망하기 전에라든가 뭐 이럴 때 하는 게 이제 설거지인데,
그리고 이제 100억에서 한 500억 미만. 이렇게 굴리는 애들이 이제 잔돈 세력이란 말이에요. 진짜 큰 세력들은 거의 조 단위 굴립니다, 조 단위. 그리고, 뭐, 보통 기본 이제 몇 천억에서 조 단위 굴리는 세력들은 이런 잡주들, 쓰레기 주식들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주식들 가지고 해요. 이게 뭐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거. 기업 탄탄하고, 뭐 기업 당장 팔아도 내 주식 가치보다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종목들 갖고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장기간. 3년에서 기본 10년. 이렇게 매집을 합니다. 그렇게 매집을 해서 시세 분출할 때는요, 1, 2년 만에 가버려요. 이렇게 매집을 해서 1, 2년 상승시켜서 이걸 보통 보면은 500%에서 한 2000% 정도. 이 정도가 거의 맥시멈 구간이에요. 왜 이게 이런 패턴이 항상 반복되냐면 이 구간이 오면 개미들이 달라들어요. 개미들이 달라드는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막 뉴스 도배되고 뭐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들어오질 않아요, 개미들은. 왜냐면 그때는 실적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뭐 눈에 띄지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또 얘네들은 금융이나 이런 데도 걸리지도 않아요. 매매 모방을 해서 제대로 된 투자처럼 해가지고 돈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융위 같은 데도 그렇게 걸리지도 않는다고.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매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50억 사고 200억 팔고 30억 사고 1000억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눌리면 또다시 모아가고 또다시 모아가고, 그러면서 보통 이제 3년 10년 동안 이렇게 만약에 바닥에서 모아가는 기간 동안에도 엄청나게 자산을 증식합니다. 그리고 한번 터트려서 꼭대기에서 다 팔고 나올 때는 거의 뭐 이 세력에 가담해 있는 사람들은 다 인생이 끝나요. 이게 이제 진짜 세력들이에요. 저도 뭐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과거에 이제 뭐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세력. 한 뭐 2,500억인가 운영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뭐 들었던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차트 알바하면은 원래 딴 데서 5천 주는데 거기서는 뭐 한 달에 한 1억 5천씩 준대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을 좀 분석을 할 줄 알고, 예를 들어서 대주주 물량 딱 차 있고, 대주주 물량 뭐 30% 이상 차 있고, 유통 물량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2000억 밖에 안 되는데 기업이 엄청나게 저평가하고 하면 나중에 기업 인수해가지고 갖다 팔아버려도 남는다고. 그런 남는 장사니까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진짜 세력들은.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 뭐 하루 이틀 뭐 상한가 때리고 쫙 밀어버려 뭐 이런 것들은, 뭐 유견상 날리고 쫙 밀어 이런 것들은 다 잔돈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세력들은 이게 뭐 작전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투자 관점으로 한다는 거예요. 투자 관점으로. 세력질도 투자 관점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고평가원에 들어서면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거기에서만 이제 작전을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수익이 있는 거 있으면 만약 유통 물량이 해가지고 뭐 1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한 300억, 500억을 단기간에 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광분을 하는 거예요, 일반 개미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광분하는 물량에 이제 떠넘기면서 내려오고, 만약에 하다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저평가원에 들어오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일부는 잘라내고 일부만 버티면 그동안의 수익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청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포지션을 잡는 방법들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바이오, 이게 지금 돈놀이 하고 있어요. 돈놀이. 가격 원리를 아는 세력들이 돈놀이 하고 있다. 지금 헬스케어 이쪽은 이제 장기 성장성이라는 게 지금 측정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성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딱 보면 지금 헬스케어 산업 쪽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좀 고평가가 돼 있어요, 다. 그렇다 보니까 IT랑 함께해서 버블이 지금 붕괴되는 구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 구간에 급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질 땐 더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항상 그 가격 원리를 알고 대응을 하면 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진짜 투자를 하게 돼야 돼요, 투자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가 해줄 얘기는, 진짜 투자를 해야 될 종목들을 뭘 찾아야 될까? 가장 지금, 제가 전에 이제 가장 안전한 이제 가치주 중에 한국전력이라는 종목 6월달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우리도 매매를 하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제가 이제 피드백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한국전력과 함께 가장 안전한 지금 가치주가 철강 섹터입니다. 돈도 잘 벌고 있고요. 유보율 엄청나고요. 부채도 없어요. 거기다가 모멘텀까지 만났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중국발 모멘텀.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갖다가 사서 만들어서 파는데 예를 들어 공급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어내겠죠. 이거는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1, 2년 모아서 만약에 시세가 터져버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다 관심 가지고 있는 게 4차 산업 쪽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5G도 마찬가지 지금 버블이 끼고 있어요. 버블이 끼고 있다. 그러면은 버블이 끼는 구간에서는 절대 많이 못 갑니다. 단기적으로 200% 가면 끝이에요. 많이 못 가요. 철강 섹터는 장기적으로 5년, 10년 보면 지금 이제 1000%, 2000% 다 갈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지금 잘 찾아보고 운영을 하면 이제 모아서 기간을 1년, 2년 이렇게 놔두고 차곡차곡 모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 떠드는 것들 이제 막 떠들기 시작하잖아요. 이런저런 모멘텀이 있고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이제 세이프 가든가 뭔가 해가지고 관세 물린다. 관세 물리든지 말든지 어차피 신흥국 수요 폭발할 거고 중국에서 공급량만 줄여져 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강 쪽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주목을 해야 되고 종목 찾는 거는 앞으로 저는 이제 종목은 안 드린다 그랬어요. 나중에 뭐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법인화되고 뭐하고 하면 팔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뭐 무료로 추천드리고 뭐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토요일날마다 생방하는데 아프리카 여기서 생방을 하죠. 거기서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좀 드려요. 여기서 이제 제가 대형주들 위주로 좀 드리죠. 그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어쩔 때는 뭐 3주에 한 번 이렇게씩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는 것도 시청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이제는 안 드릴 거예요. 추천주는 무료 추천주는 없다. 이제 앞으로 점점 안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기서 언급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핵심으로 보고 거기서 이제 찾는 거는 자기들이 공부해서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공부하기가 싫으면 어디 전문가방 가가지고 전문가방 돌아다니면서 깨먹으면서 공부를 하든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자산이 돼 있지 않으면 긴 안목으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서 자산가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돈 얼마 벌고 수익 조금 내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투기적인 발상이고 그런 거 할 바에는 차라리 내 재산 빨리 까먹는 카지노 가서 노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산이라는 건 빨리 까먹으면 빨리 까먹어볼수록 깨닫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릇이 되게 커진다는 거죠.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접근한다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투자와 투기는 반드시 분명히 다릅니다. 투자하고 투기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철강 섹터가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거의 가장 저평가되고 가장 매력 있는 섹터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5G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통신 섹터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저평가권을 넘어서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아직도 저평가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으로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는 종목들은 하면 안 돼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보안.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무조건 좋다 그랬죠. 무조건 좋게 본다. 이거는 예대반진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업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도 금융주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저는 되게 안 좋게 본다 그래요. 장기적으로 되게 안 좋게 보는데 보안주들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터지고 뭐하고 하면 금융주들만 박살나는 게 아니고 보안주도 함께 박살이 될 거예요. 근데 금융주는 회복을 못할 거고 보안은 회복을 할 거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박살난 것 중에 조선, 자동차, 뭐 건설 있죠. 자, 전 이 중에서 조선 건설은 쳐다도 안 본다고 자동차만 쳐다본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똑같은 자리란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뭐 단기 모멘텀으로 다 똑같은 자리예요. 자, 유가 상승하면은 조선하고 건설은 이제 뭐 부각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어때요? 재무 구조가 안 좋잖아. 부채가 많으니까. 자동차도 물론 부채가 많은데 이쪽은 이제 모멘텀이 있고 그 부분이 조선이나 건설 쪽보다 훨씬 건전해요. 건설이나 조선 쪽도 이제 뭐 부채가 많이 없는 이제 내수 건설사에는 사실 좀 봐도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관심이 없어서 지금 안 보는 건데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조선 쪽은 자, 삼성중공업 뭐 해갖고 뭐 박살났죠.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서 뭐 하나가 박살났고 또 이제 뭐 건설 쪽도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쪽도 이제 부분별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차피
자율주행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그쵸? 그래서 이 중에 봐야 되고, 이 중에 핵심은 자동차 대형주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을 이제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야기했던 게 통신, 자동차, 보험, 그리고 보안. 자, 음식료 내수 섹터들 얘기했죠. 내수 섹터는 단기 모멘텀입니다. 내수 섹터는 길게 못 가요. 제가 봤을 때는 2년이면 끝이다. 이제 이거는 1, 2년이면 끝이에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단기적인 모멘텀이고, 이쪽은 굉장히 장기 모멘텀이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철강. 이렇게 해서 포트를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그냥 묻어만 놔도 다 자산가가 될 수 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돈 일부 계속 저축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하면서. 그냥 뭔지 모르면은 이 중에 다 알고 있는 기업 있잖아요. 통신은 뭐 있어요?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얘네 세 개 모아가고, 자동차는 뭐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여기에서 조금 더 하고 싶으면, 더 빨리 움직이는 거 하고 싶으면 이제 현대모비스 만도. 이쪽으로 보면 되는 거고. 저는 사실 현대모비스 만도보다 가치 측면에서 저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쪽은 뭐 잘 찾아보면 있겠죠. 보안 쪽. 뭐 있을까요? 보안 쪽은. 우리 다 아는 기업이잖아. 안내. 만약에 5년 후에 안철수 씨가 대통령 후보로 또 나온다 그러면 또 그때도 대박 날 거야. 그때까지 뭐가 가는 거야. 근데 보안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으니까. 안내 대표적인 기업 있잖아요. 그때 거품 들어갔다가 지금 다 빠졌는데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사람들 꺼질 때까지 이제 뭐 3년 5년은 쉬어가겠지만 그 사이 구간에서 뭐 100% 300% 구간은 계속 만들었다 빠졌다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보면 되고. 철강 섹터는 뭐 있어요? 포스코, 현대제철. 근데 포스코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눌림을 기다려야 되고, 지금 바닥에 있는 현대제철. 이야기했었죠. 이 대표주만 갖고 해도 된다고요. 얘네들만 갖고 해도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다. 그럼 남들이 수익 예를 들어서, 계좌, 이제 예를 들어서 계좌 100배 버는데, 나는 10배만 먹겠다. 나는 3배, 5배만 먹겠다. 남들 100배 먹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대장주 갖고 놀면 된다고. 주도주 갖고 놀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10분의 1에서 3분의 1은 맞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는 관점을 딱 정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도 어저께 이제 매도 리딩,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못한 분들도, 종목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견디면 됩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하락, 단기 하락, 무슨 뭐 10%, 20% 나오는 거, 이런 거 무시하세요. 그냥 견디면 된다고. 자, 과거에 우리가 9월 달에 다 경험을 해봤죠. 이 중에 한 50%에서 70% 이상은 이미 회복했죠. 아직 회복 못한 것도 있죠. 그런 종목들은 그 중에 또 이제 한 50%에서 70% 아직 회복 못한 종목들은 50% 70%는 또 몇 달 안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한 10% 내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잘라내야 돼요. 그건 이제 손절이 아니고 이제 분석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종목 있었죠. 나무가 잘라냈어. 이건 뭐 이름 이제 안 살 거니까 안 할 거예요. 이 종목은 이제 뭐 상패가 되든지 1000%가 가든지 안 할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리고 사무엠스가 있었죠. 이렇게 두 종목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지? 유상증자 해가지고 뭐 두들겨 맞고 뭐하고 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돼서 이거 안 되겠다. 크루셜 때까지 뭐 이제 유상증자해서 안 되겠다고 잘라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복수전 한번 할 겁니다. 볼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 보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 구조가 다각화되고 지금 이제 휴대폰 사업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안에 내가 복수전 한번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비중별로 해가고 손실이 한 30%에서 50% 잡혔단 말이에요. 그 수배로 이제 복수전 한번 할 날을 기다리면서 관찰을 할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자, 나무가는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손절 딱 해가지고 무조건 잘라내서 해갖고 잡은 종목은 이거예요. 이 두 종목밖에 없다고, 여태까지. 나머지들은 그렇게 분석에 크게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또 나올 수가 있죠. 이제 갑자기 뭐 실적이 약하다, 갑자기 부채가 확 늘어나 버린다든가. 성장주로 투자를 했는데 부채가 확 늘어나 버리기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돼요. 리스크가 확인이 되고, 이게 더 이상 이거는 안 되게 미련이 생기면 안 돼요. 이게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펀더멘탈이 변화가 됐을 때는 잘라내야 된다. 그건 손절이 아니고 치우는 거예요. 썩어있던 부분을 잘라낸다는 거죠. 우리가 암에 걸리면 암세포를
이제 뭐 잘라내고 뭐하고 위도 뭐 일부 잘라내서 암세포 하고 뭐 전이 안 돼 있으면 살고 전이 돼 있는 데 있으면 암세포 죽이고 거기도 뭐 잘라내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썩어 있는 거 골마 있는 부분들은 잘라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손절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비중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절과 익절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계좌를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서 끌고 가는 관점, 그런 관점에 대한 거는 제가 말로 딱 설명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손절은 가격을 딱 해서 기술적으로 이 구간 이탈을 하면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손절 부분을 이제 뭐 정해놓고 뭐하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그런 식의 손절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밀리면 더 사면 더 사지. 투매 구간에는 완전 땡큐 자리인데 왜 팔아? 더 사야지. 그런 부분에 손절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좀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에 진입을 한다든가 하면은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손절을 하고 다시 진입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0% 먹으면 손절 뭐 몇 프로나 나가요. 50% 100% 먹으면 손절해봐야 몇 프로 나가지도 않는다고. 9월달에는 우리가 투매를 그대로 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많이 잘라내고 또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종목을 너무 펴놔서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종목을 압축하는 관점에 이제 시스템 대응을 한 거고, 손절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손실을 보고 잘라낸 거니까 손절이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손절과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험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정이 끝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2018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2018년에는 큰 문제만 없으면 계좌 더블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공약이에요. 뭐 안 되면은 또 욕먹겠지만 이제 저는 된다고 봅니다. 계좌 더블은 당연한다고 보고, 잘 되면 이제 따더블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따따따블은 좀 무리고, 솔직히 말해서 따따블은 나올 수도 있어요.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제 조정이 9월달에 있었던 그런 조정이 아니에요. 거품 있는 종목들 거품만 계속 키워가고 가치주들이 계속 무너지고 하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멘탈 흔들려서 지금 떠나간 사람들이 수두룩 할 겁니다. 이제 그 가치주들이 움직이는 장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건전한 상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오래 갑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이야기가 그렇네. 주제에 좀 안 맞는 이야기가 너무 길었어요. 자, 댓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주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광풍. 이런 영상을 제가 한 3개인가 4개인가 올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한 3, 4개 올렸던 것 같은데, 이제 찾아서 보시고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어저께 영상에서는 이제 파동에 대한 걸 많이 다뤘었죠. 자, 코스닥을 좋게 보네요. 코스피도 좋게 봅니다. 코스피도 좋게 봐요. 근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수익이 더 나니 하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은 과거처럼 뭐 코스피에 뭐 10배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버블이 만들어지면 닷컴 버블처럼. 그래서 무조건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 전 실력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변동폭 견딜 수 없고 이제 분석에 대한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코스피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광고 시청으로 시작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따라 타다가 물렸는데 정확하십니다. 이거는 뭐 안 봐도 알아요. 이렇게 따라 타다가 이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그냥 딱 하다가 주식이 뭐 이제 차트 보고 뭐하고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쭉쭉쭉 올라가 버리면 나도 모르게 딱 사버린다. 그럼 그 구간이 꼭지야. 개인들이 언제 가장 많이 달라드는지 세력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당하는 거죠. 예, 요즘 이제 따라하기 바쁜데 이제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천천히 하는 구간도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변동성 장세라서 이제 뭐 매일 대응하는 분들 단기 수익 좀 끌어올려 주려고 매매를 많이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테니까 오늘도 아예 매매를 안 했죠, 거의. 그리고 9시인가 10시에 리딩 끝내버렸어요. 오늘 이제 투매장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대로 나왔으니까
투매장 끝나는 구간을 잡아서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었죠. 내일 한 번 더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안 무너지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무너지겠죠, 다음 주에. 매번 챙겨보면서 주식에 대한 안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고소가 되는 거죠. 리딩 따르느라 무지 바빴습니다. 정말 정확히 짚어주시네요. 그럼 내가 이렇게 정확히 짚어주고 실력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안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보안 관련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제 뭐 선별 대응해야겠죠. 이제 그 중에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보안 관련주는 사실 대부분 좀 되게 우리는 좀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이 담아놔서 그 중에 버릴 거, 가져갈 거 추리고 있어요. 이제 거의 추리는 작업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잘라낼 거 잘라내고 가져갈 거에 비중 확대해가지고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마법 공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뭐 책 홍보인가요? 책 홍보인가요? 관심 없습니다. 마법 공식? 관심 없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마법 공식 뭐 이런 거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산가의 길에 입문하셨군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성수하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왜 댓글을 똑같은 걸 두 개나 달아놨어? 자,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금을 사모라고 하셨는데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비중을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영상에서 금을 샀고 보관료까지 은행에 내었지만 실제적으로 찾으러 가보니 금고에는 금이 없었습니다. 이거 못 믿을 것 같으면은 뭐 스위스 은행 뭐 그런 데다 갖다 맡기세요. 근데 그것도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종이화폐가 종이 조각에 불과해지고 뱅크런에 금액에도 일어난다면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찾으러 갔지만 없었던 것처럼 실제 금덩어리를 금고에 넣어놓거나 땅에 묻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이거는 좀 놀리려고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것 같아요. 좀 되게 뜬금없죠.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금고에 넣어놓고 땅에 묻는다는 게? 이거는 이제 뭐 비자금, 탈세하거나 뭐 그런 거 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금이라는 거는 현물로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사는데도 세금을 내야 되고 파는데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KRX라고 있어요. 저희는 KRX 이용합니다. KRX 맞지 이거?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네. 저희는 KRX 이용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댓글은 이 정도 봤으면 다 봤네요. 어저께 이제 뭐 댓글도 좀 달린 것도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철강 섹터를 왜 주목해야 되나? 그동안에는 이제 모멘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주였었는데 주가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매력이 없었어요. 근데 시장에 이제 최근에 달라진 흐름이 보이고 있죠. 철강 섹터는 가장 완벽한 가치주다. 철강 섹터는 이제 계속 흑자를 내고 있었고 자산 가치 대비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동안은 이제 모멘텀이 없었고 중국에서의 이제 공급 확대로 마진이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이 약했었다. 그럼 이제 현재 모멘텀은 무언가? 중국이 이제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뭐 공해나 뭐 이런 게 미세먼지 이런 게 굉장히 심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지금 계속 펴고 있어요.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펴고 있죠. 이렇게 이제 환경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철강 산업의 축소, 공급 축소 정책을 이제 펴고 있고요. 이건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중국에 있는 이제 철강 기업들한테 이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뭐 기술력이 처지는 예를 들어서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문 닫으란 말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한국보다 훨씬 처져 있어요. 철강 이쪽에서 이제 한국보다 기술이 훨씬 처져 있어서 양을 늘려서 이제 단가를 낮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품이 안 좋으니까 싸게 파는 거죠. 싸게 후려치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중국에서 그거 한 건데, 중국 기업 중에서도 이제 차별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많이 따라온 기업들은 이제 살아남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문 닫아라. 이제 중국에서 한 소리가 그겁니다.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공급량이 감소. 공급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수요가 그대로 있어도 증가 하는 효과를 만들겠죠. 이게 그동안에 이게 근데 1년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었던 게 아니고 1년, 2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제 움직일까? 그 전에는 이야기만 했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정책적인 발표만 하고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1, 2년 모으면 이제 크게 가는 흐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 가치주들은 굉장히 지금 가치가 그거기 때문에 모멘텀을 만나면 버블이 낄 때까지. 그러니까 철강 섹터들은 이제 뭐 지금 적자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적자 기업들만 빼고 이제 돈 잘 벌고 PBR 뭐 1 미만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소 그냥 300% 보고 이제 해갖고 잘 추리면 됩니다. 그래야 이 중에 이제 뭐 좀 부각받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1000%, 2000% 갈 거예요. 이제 대장주들 한 2년 안에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늦게 움직이면 이제 뭐 한 3년에서 5년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좀 빨리 가면은 이제 뭐 대장주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1000%, 2000% 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다. 자, 주도주. 포스코 시작했죠, 이것도? 이미 바닥에서 100% 올랐어요. 시작했다. 이제 주도주는 시작했는데 대장주가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대장주도 나오겠죠.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주도주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일 거예요. 중국이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리스크 요인은 이제 미국에 있죠. 미국에 있는데, 미국의 수요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세이프가드니 뭐니, 세이프가드가 맞나? 아무튼 해가지고 철강 쪽에서 이제 뭐 무역 적자가 이제 좀 나니까 쉽게 말하면은 니네 세금 더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악재 요인으로 해서 이제 주가를 계속 눌러놨는데, 일단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철강 섹터들이 이제 부분별로 보면 실적이 이미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IT가 실적이 폭발한 것처럼 그런 폭발하는 구간이 나오면 팔고 나와야 되겠죠. 왜? 그때들은 이제 개미주옥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대체 수요가 이제 저는 이제 더 크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신흥국들이 성장. 베트남 같은 데 보면 TV에서 봐도 집들이 뭐 어마무시하죠, 진짜. 무슨 뭐 초가집 같이 생겨가지고 다 그런 집들이잖아요. 여런데 이제 빌딩 들어서고 뭐하고 하면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겠죠. 근데 철강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제조업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럼 이들이 그거 하는 동안 누구한테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기술도 사가고 뭐 누구한테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야. 베트남 인구가 한 1억 명이라 그래요. 1억 명이라 그랬나? 더 많다 그랬나? 아무튼 우리나라보다는 많죠. 그러면 이쪽이라든가 좀 우호적인 이제 신흥국들이 이런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나가는 부분들이 늘어나면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건설도 어떻게 보면 매출은 신흥국이 성장을 하면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채가 굉장히 많이 유지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제 쉽게 말하면 주택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 쪽은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주택 거품이 한번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수요가 확 줄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그래서 쳐다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강은 뭐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채가 없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긴축이 뭐 있고 하면 주가는 좀 빠질 수 있겠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손해볼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인건비가 일단 안 들어요. 건설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뭐하고 해서 이제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철강 기업들은 자동화 설비가 대부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뭐 거의 없다고 보여요, 저는. 이제 그래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로 그렇게 거듭날지는 지금 이제 불확실합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 모멘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4차 산업에 이제 제조업이 뛸 거고, 그 전에 이미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겠죠, 나중에. 그 전에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마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건비 줄이고 기계를 사용하고 로봇을 사용하면 마진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24시간 일을 시킬 수가 있잖아. 수요가 늘어나면 24시간 찍어내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마진폭이 늘어나면 공급량을 굉장히 크게 늘리겠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설비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포스코 같은 데 납품하고 뭐 하는 데는 다 같이 이제 뭐 동반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 2년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섹터라고 판단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포스코 차트나 뭐 한번 볼까? 자, 포스코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차트를 보면요. 제가 이제 뭐 전에 그거 얘기를 했었죠. 이제 뭐 3차 파동이 나온다. 자, 1차 파동이었어요, 이게. 자, 2차 파동이었고. 자, 3차 파동이 나와버렸죠. 3차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나온 다음에 눌렸다가 이제 밀어버렸어요. 자, 하락 2파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보면은 이제 하락 2파가 나왔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고점을 낮추니까 어떻게 돼요? 밀려버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평가 구간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시. 몇 년? 5년에서 6년. 6년 동안 이렇게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닥을 다시 잡았죠. 이건 이제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상승파가 시작했는데 지금 이게 1파인지 아니면 이 밑에서 1파인지는 몰라요. 지금 이제 시작한 거라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상승이 끝나고 뭔가 악재가 있으면 이게 절반을 무너지는 이런 그림에 나오겠죠. 근데 악재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상승 1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제 이게 2파가 나오는 거고 3파.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포스코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자, 65만원까지 보면 되겠죠. 65만원까지 이렇게 3파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거를 돌파를 해버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길게 뭐 10년 이렇게 보면 이 월봉이라는 것도 굉장히 작은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그림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뭐 3파 나오고 끝나는 거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 과거 모습이랑 똑같죠. 포스코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이제 패턴적인 분석이고, 지금 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 1파 상승을 이 하락으로 만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이제 지금 2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파가 나와서 바로 나오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본격적인 추세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 겁나 싸요. 리스크가 없어요. 빠져주면 완전 땡큐인 거예요. 근데 빠져주지 안 빠질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위로 어디까지 열려있냐? 자, 분할 대응해갖고 65만원까지 보면 된다고요, 일단. 중기적으로. 뭐 한 1년에서 3년. 포스코는. 일단 여기 자리까지는 간다 소리예요. 지금 굉장히 모멘텀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싸고. 자, 현대제철.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자, 1파. 자, 이제 만약 여기서 상승 탄력을 좀 올리면 이제 2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파. 자, 끝까지 나와서 14만원까지. 자, 이건 이제 제가 추천도 드렸었죠. 과거도 1파, 자, 2파, 3파. 끝나고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는 이건 이제 돌파를 해버렸네요. 이거는 이제 버블 구간이라 돌파가 나올지 밀릴지 모르는 거예요. 포스코는 밀렸던 거고, 현대제철은 돌파를 해버렸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고평가 들어있으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고점을 높여버리면 어때요? 자, 더 가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더 가도 어때요? 밀리잖아요. 자, 어디까지 밀렸어? 처음에 밀릴 때 생각해보면. 저평가 구간은 어디였을까? 자, 상승 탄력의 절반 잘라놓으면 이 구간부터. 자, 이 구간부터는 이제 가치 평가를 해보면 되겠죠. 이 구간부터는 사도 되는 구간이었다고. 4년 전부터는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었다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고 문제가 생기는 구간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이제 상승을 시작하면 어때요? 자, 4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저축해서 모았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12만원까지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년 5년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한 달에 20만원 뭐 이렇게씩 모았어. 1년에 200만원씩 240만원 그러니까 300만원 잡자. 좀 왜냐면 300만원 잡고 보면 300 해갖고 5년 모았어. 5년 모아갖고 1500만원 모였단 말이야. 1500만원 1500만원 모였어. 1500 예를 들어 1500이 모였어요. 이렇게 1500이 모였어. 이 1500이 평단이 얼마야? 4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샀다 그러면 평단이 한 6만원 7만원 6만원 한 6만원 보면 되겠지. 6만원 6만원 보면 된단 말이에요. 1500 6만원 자 평단이 6만원이에요. 그리고 아직 상승하기 전까지 8만원 처음 시작하는 이제 8만원 미만에서 계속 모아간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럼 이게 3천 예를 들어서 3천에 이제 1500에서 한 2천 정도 모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한 달에 20만원씩 갖고 모았다고 이 종목을. 그래서 이게 만약에 14만원까지 가면 7년 8년 이렇게 모아가지고 14만원까지 가면 배당도 주죠. 조금 이제 뭐 많이 주진 않지만 그럼 14만원까지 가면 어때요? 더블 이상 나왔잖아요. 더블에 거의 따블. 그러면 2천 모아갖고 이게 2천이 5천 7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종잣돈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는. 물론 더 빨리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 더디게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 이게 항상 주가가 보면 가치가 문제만 없으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더디 가는 것도 있고 더 빠졌다가 가는 것도 있고 이만큼 빠졌다가 가는 것도 있고 이 가는 방향이 똑같다 그러면 가치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언제든지 간다는 거예요. 결과론 쪽으로는. 그럼 장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주식만 찾으면 되겠죠. 이제 철강 섹터는 거의 이제 바닥은 거의 잡은 걸로 보입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자 우상향으로 돌렸죠. 월봉이. 그쵸? 이때부터 한 번도 우상향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우하향하다가 우상향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각도를 세우고 이제 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뭐 현대제철 모으라고 무료 추천주로 이것도 나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철강 섹터가 이제 모멘텀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이 돼서 이미 1년 전부터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닥을 잡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포스코는 이제 뭐 가장 그거니까 뭐 돈도 잘 벌고 현대제철은 왜 못 갔을까? 자동차 쪽에 산업구조가 이쪽에 맞춰 있어서 못 간 거예요. 그럼 포스코는 건설 무슨 뭐 조선 철강 자동차 이쪽이 이제 철강 제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죠. 근데 건설하고 조선 이쪽에서 자동차보다는 건설 조선이 나왔던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까먹으면 이게 갖고 메워주고 이게 좀 까먹으면 여기가 좀 메워주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간 거고 현대차처럼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쪽으로 이제 뭐 다 돼 있고 현대차 기아차에 거의 몰빵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잘 나가는 자동차 기업들에 이제 뭐 납품을 많이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제 사업 구조를 이제 다각화해서 현대차 기아차에다만 이제 그 비중을 많이 납품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납품처를 다변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 포스코는 뭐 당연히 좋을 거고요. 주도주는 이제 포스코 현대제철. 주도주는 항상 시장 대장주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그저께 이제 제가 찍어서 올린 건데 우리가 진입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12%인데 음봉 하나 터졌을 때 오늘 폭락이라 그래갖고 일단 팔았어요. 다시 살 거예요. 다시 살 건데 이 전고점이 지금 한 64,000원, 65,000원, 7만원 부분이잖아요. 이건 뭐 이제 가볍게 돌파할 거라고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밀리면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 자리 보면은 뭐 나쁘지 않죠. 이제 제가 유튜브 아프리카 생방송에서 이제 추천했던 자리는 이 앞에 자리였어요. 한 달 전쯤 추천을 드렸던 거고 이제 눌려줘서 우리도 담은 거고요. 안 눌려줬으면 안 담았겠죠. 어떻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닥자리를 잡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철강 대장주를 찾아라. 우리는 이제 주도주는 이제 현대제철은 갖다 판 게 이것보다 많이 가는 거 잡으려고 갖다 판 거예요. 중소형주 중에 대장주를 잡아보자. 얘네들은 어차피 주도주니까 가봐야 100% 300%밖에 못 간다. 우린 1000% 2000% 갈 거 잡아보자 해가지고 분석해서 우린 좀 채워놨는데 좀 이제 종목 교체를 좀 하면서 대장주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은 이제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황이 살아나면 대형주가 먼저 움직여요. 자, 포스코가 먼저 움직인 것처럼. 이제 그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을 주도주라고 부르죠. 업종을 대표하는 철강 섹터의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 포스코. 현대제철. 자, 주식을 잘 몰라요. 그리고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어. 그럼 어때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저축해서 모으라고. 그리고 나서 대장주는 나같이 실력 있는 사람들만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잡아낼 수가 없어요. 야, 말만 그렇게 하지. 너 1000% 종목, 내가 1000% 수익 본 거 지금 까놓은 게 없잖아. 그걸 까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거죠. 1000% 수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운이 좋으면 이제 1000%, 2000% 가는 종목 1, 2년 만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운이 좋으면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기본 이제 한 3, 4년 되어야 나옵니다. 포트 이제 계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1000%, 2000% 가는 종목들이 1, 2년 만에 이렇게 우르르 나오지 않아요. 전체 2000 종목들 중에 장이 굉장히 좋으면 한 100개나 나오고요. 그리고 장이 좀 지금 뭐 2016년처럼 뭐 가는 놈만 가고 뭐하고 해버리면 뭐 진짜 1년, 2년 안에 이제 뭐 1000% 이렇게 나온 종목들이 뭐 10종목, 뭐 20종목 이렇게밖에 안 나온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확률적으로 치면 2000 종목 중에 10종목이면 이게 몇 프로야? 0.5%잖아, 0.5%. 물론 잡아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진짜 운이 좋고 시장을 분석을 제대로 했을 때 이제 잡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 3, 4년 보면, 이제 중수급 되는 사람들은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공부만 좀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저번에 덧글로도 누가 달아주셨던데, 제가 반드시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3년 안에. 자, 1000% 계좌에다 딱 찍어놓고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향후 우리가 이제 대장주가 어떤 종목일까를 잘 살펴서 포트에 5%, 10%는 꼭 담고 가야 될 섹터군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잘 살펴서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 철강 섹터는 이제 지금 거의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섹터군이에요. 가장 안전한 가치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도 최고이기 때문에 포트 비중이 한 20%, 30%는 그냥 갖고 가세요. 내가 지금 변동성 장애 잘 모르겠다. 그럼 요런 거 그냥 담으라고.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말고. 그럼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 확대해 주니까. 수익성 면에서도 꼭 포트에 담아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한 계좌 5% 정도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한 10% 정도로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종목들 좀 찾고 있고, 그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5G는 우리가 지금 한 1년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갈 종목들 많이 찾아놨습니다. 포트에도 보유 중이고 매매도 하고 있는데 이제 매매를 하지 않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거다. 500%, 1000% 가는 종목.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 통신 섹터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통신 섹터에서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도 이제 수익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철강 섹터 보자.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막 이제 떠들기 시작하는 게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안 좋고 하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좀 차트 좀 볼 줄 알면 좋은 자리 잡아서 들어가면 되고, 그런 거 모르면 그냥 뭐 차트 같은 거 아예 보지 말고 그냥 차분히 모아가면 나중에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섹터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스스로 분석을 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서 포트에 잘 편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제 이만 마치고요. 내일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광고가 30초만 보면 적립이 된대요.
30초만 보면 정립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5초 보고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스킵 안 하고 그냥 5초 보면 넘어가고 그런 거 있던데 그런 광고는 어떻게 입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거 알면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뭐 재밌는 거 보이면 광고 보다가 뭐 재밌는 거 보이면 다 보고 이게 안 되겠다. 난 지루하다 그러면 한 30초 정도는 좀 시간 투자를 해주고 광고 정도는 봐줘야 되는지. 그래서 광고는 우리 이빨 톡톡이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광고 시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럼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